근데 우리가 이걸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조중동 있다는 거는 좀 소수가 좀 얘기했었고 그걸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서 황교안 쪽에 줄 서가지고 명백히 황교안이 조중동 지령을 받아서 보수 정치 영역에 문을 열어서 사탄파 플러스 좌익 친문 이거 막다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황교안 찬양해 왔던 그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 플러스 보수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중동이 계략을 짜도 보수를 둘러싼 생태계가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걸 안 나는데 황교안에 붙어서 황교안이 나라를 팔아먹든 야당을 팔아먹든 뭘 하든 황교안한테 붙어서 뭐 한 대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던 이 보수력 전체를 이걸 전체적으로 심판하지 않고는 애초에 조중동 심판이 안 됩니다. 한 번에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의 순서가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황교안과 그 무리들 심판하는 게 우리한테 1차적 과제입니다. 그게 돼야지만 황교안과 그 무리들을 심판을 할 수 있어야지만은 조중동 심판까지 넘어가고 문재인 심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쪽 보수 쪽에 어떻게 보면은 외롭게 원칙을 지키면서 고립되어 있는데 문재인을 끌어주기로 가려면은 그 앞길을 탁탁 막고 있는 황교안 무리들과 조중동을 다 해치고 들어가야지 거기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의 1차 고는 그래요. 지금 우리 당이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퇴출, 박근혜 구출이라는 큰 거대한 우리가 아젠다 갖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총선에서 싸움 상대는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입니다. 그 위장보수를 떠나서 바지 주제에 그럼 처음부터 바지라고 얘기를 하던지 바지인가 뻔한데 마치 바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이 보수들 끌고 다니면서 싸그리다 보수의 저항정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전리품이나 쫓아다니게 만드는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황교안입니다. 여기부터 심판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냐 갑자기 했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따져보니까 이게 이미 탄핵 때부터 최소한 탄핵 때부터 그런 구역질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탄핵을 하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창재 차관이라는 그냥 검사만 했던 사람이 무슨 저런 탄핵 같은 정무적 의견서를 쓸 수 있습니까? 법무장관 출신 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인 황교안이 다 자진주했다고 봐야죠. 그 법무부 장관 의견서를 저희가 2주 전에 입수했어요. 법무부에서 절대 안 준다는 거 헌재에서 받아냈더니 탄핵의 불법성, 헌법재판소가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그걸 애초에 법무부에서 헌재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고 헌재의 불법을 조장해 놓은 게 황교안의 법무부 의견서입니다. 그게 12월 아마 탄핵이 12월 8일 날 했었죠. 그게 12월 23일인가 이게 이 헌재에 올라간 보고서인데 자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이 얼마나 주의자들이라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면 당연히 조중동부터 문재인 눈치를 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2인자라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어떤 스탠스를 찾느냐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 황교안이라는 자의 법무부가 너희 불법을 저질러도 좋으니까 헌법재판소 빨리 탄핵시켜 이런 보고서를 넣는데 그 헌법재판관 8명들이 이거 이제 끝났구나 그 시그널을 준 게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요 이거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끝까지 안 준다. 왜 안 줬냐면은 법무부 역사상 최악의 부끄러운 보고서니까 이거 감춘 거예요. 헌법재판소한테 불법 제출이라고 조장한 보고서를 법무부가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자 반대로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 당연히 그때는 이제 강금실 법무장관이 의견서를 냈죠. 그 강금실 법무장관의 의견서는 탄핵이 얼마나 엄중한 건지 조목조목 짚어서 국회가 이렇게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되고 헌재도 정말 정밀하게 심사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된 게 강금실의
2004년도 탄핵 의견서인데 그거는 강금실 장관이 발표하자마자 그 즉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있어요. 공개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만든 게 강금실 장관의 법무부 의견서고 황교안의 의견서는 꽁꽁 감추다가 헌재가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럼 헌재는 저한테 왜 줬겠어요? 헌법재판소 나중에 이제 탄핵으로 특검 들어가면은 헌재 재판관 때 다 수사받아야 돼요. 다 불법 저질렀습니다. 그럼 헌재 쪽에서는 자 박근혜 대통령의 2인자인 황교안 쪽의 의견서가 이렇게 왔다. 우리보다 불법 저질러서 들어왔다. 그걸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헌재는 저희가 요청한 지 이틀 만에 가져왔어요. 헌재는 그냥. 빨리 가져가세요. 이런 짓을 한 게 황교안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탄핵 때부터 저기 한편이었던 거예요. 탄핵 쪽이랑. 그리고 자기는 시계 만들고 좋다고 시계 돌리고 다녔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가 그 얼마나 문제 많은 판결을 냈는데 좋다고 다 수용한다고 얘기하고 일사천리로 탄핵이 진행되게 만든 게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대통령 대행만 지난 노무현 때 강금실 법무장관처럼 했었어도 이런 식으로 안 됐다는 거죠. 스파이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태블릿 PC로 감옥에 가 있는데 온갖 조작 증거를 감옥에서 잡아서 제가 출소하자마자 제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들어갔습니다. 태블릿 PC 바로 특검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왜 내가 프레스센터에서 태블릿 특검 기자회견 하는 그날 딱 맞춰가지고 황교안은 중앙일보로 쪼로록 달려가서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없습니다. 별이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제가 존중합니다. 이걸 했어요. 탄핵까지 명치더니 탄핵을 무효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객관적인 방법은 태블릿 PC 엎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팩트가 엎어버리는 게 아니고 해석을 엎어버리는 건데 태블릿 PC는 팩트를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출소하자마자 절 출소 못하게 하려고요. 중앙일보하고 JTBC가 그때 무지막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넣고 있었습니다. 절대 취소시키면 안 된다. 근데 너무 조작 증거가 많으니까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취소시켰는데 출소하니까 바로 중앙일보하고 황교안이 딱 제가 기자회견 그날에 맞춰가지고 아예 완전 기자회견에 기분을 빼버렸습니다. 제 1심 판결문이 뭔데요? 2년 징역이에요. 2년 징역. 대한민국 건국일의 명예훼손 최고 10기록세였습니다. 제가. 원래 1년 2개월이 최고였는데 제가 2년 징역으로 나왔어요. 그 1심 판결문을 정당하고 존중하다고 떠는 게 황교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황교안 사무실 가서 정말 기자회견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자가 최근에 이제 올 1월 22일 날 했던 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10년 간다면서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할 개헌을 하겠다. 그게 스타트였습니다. 지금 나온 개헌이 좌익이 먼저 스타트하다가 황교안이 갑자기 1월 22일 날 난데없이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할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김무성이 뛰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탄핵부터 태블릿부터 그리고 탄핵의 최종 목표인 내각제 연방제 개헌까지 지금 황교안이 안 낀 데가 없잖아요. 안 낀 데가. 안 낀 데가 없고 이 당은 문을 다 열어줘가지고 사탄파 자기한테 다 넘겨주고 보수 개대제를 끌고 다니면서 국민들 눈 속이고 있고 이게 역적이 아니고 무슨 역적입니까? 이게 탄핵주범이 아니면 뭐가 탄핵주범이고 이게 반역자가 아니면 뭐가 반역자겠어요? 이걸 심판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는 앞도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종로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저하고 꽤 오랫동안 일했던 동지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하고 10년, 20년 보수운동한 사람도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종로 나가면은 제가 종로 출마하는데 보수 분열? 지금 황교안의 스탠스가 지금 보수로 온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지금까지. 보수를 괴멸하는 모든 포스트에 황교안이 다 발을대고 있었거든요. 좌익하고 싸우려면 보수로 위장된 좌익을 때려 부숴야지 좌익하고 싸울 거 아닙니까? 거기랑 뒤엎여가지고 무슨 좌익하고 싸우냐고요. 황교안이 지금 문재인 지령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문재인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공천이 조중동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난리 법석이 떨어져서 제가 종로 출마한 데에서 보수 분열 얘기는 이제 크게 부담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뛰어나오는데 다 나오는데 뭐 이제는. 그래서 그건 뭐 이제 큰 부담이 없는데 전 종로 나가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다 종로구 구민들과 이제 기자들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 아니에요, 종로가. 싹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의 가면을 벗기면요. 그럼 너는 황교안 떨어뜨리려고 나가는 거냐? 아니, 그래도 선거 나가려면요. 제 개인 돈 최소 5천만 원 이상 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아무리 후원금 있어도. 제가 황교안 하나 떨어뜨리려고. 그게 아니죠. 황교안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낙연을 이기려면 황교안을 집에 보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황교안이 이낙연 이기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지금 더블 스코어로 깨지고 있는데, 이미 황교안으로는 이낙연을 못 이긴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나가라. 당신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뭐, 저 출마하면 이제, 뭐, 보수 유튜버들, 뭐, 아직까지도 이제 황교안의 주선자를 난리칠 텐데,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출마하기 전에는 황교안은 이긴 있었냐, 이거. 뭘 잘하고 있었냐, 이거. 선수 교체. 저는 이낙연, 솔직히 이낙연하고 싸워가는 것도 아니죠. 이낙연은 저 솔직히 별로 제가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죠, 문재인. 문재인 하수인을 심판하러 가는데, 그 앞에 황교안은 부적격자니까 집에 가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단 하나에 누가 반론을 하든 뭐 해도, 저 논리적으로 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교안을 심판하는 구도가 되고, 거의 이제 황교안 자체의 가면을 벗기게 되면요. 아마 우리 당의 TK 쪽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면 그쪽 아직까지 TK 쪽은 정보가 별로 안 들어가서 황교안이 이런 자인지를 잘 몰라요. 이 TK 어른들이 황교안이 정말 이런 자인지를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걸 종로에서부터 알려가지고 TK 쪽에 널리 알려야지 우리 당의 TK 쪽에서의 압승을 거둘 수 있는데 종로에서 황교안 잡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지금 스케줄 잡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블릿 PC는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김한수라는 대성템프 SNS 관리자가 쓴 걸로 이미 다 입증이 끝났습니다. 태블릿 PC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황교안 대표에게 대원 관련 입장을 물었는데 공개적으로 다음 주는 태블릿 PC 관련 입장을 물을 겁니다. 당신 태블릿 PC 조사한 적은 있냐? 그리고 이 증거는 지금 최근 나온 증거예요. 김한수가 썼다는 증거는. 이걸 쫙 보내가지고 답변 받게 하고 당연히 답변 안 하겠죠? 그러면은 곧바로 출마 선언을 당사든지 정론관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금 정도는 제가 출마 선언을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후보로 뛰게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선거는요, 저한테는 이 선거라는 게 당선력을 떠나가지고 딱 제가 선거 들어가면은 뭐 할지가 딱딱딱딱 보여야지 이게 편한 선거인데 종로 선거는 훤히 보여요. 내가 공모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비단길입니다. 이게 가시밭길이 아니고요. 저한테는 종로 선거가 비단길이에요. 앞이 뻔히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저하고 같이 보수운동했던 사람들이 왜 자꾸 가시밭길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길이 비단길이고요. 안 보이는 길이 가시밭길입니다. 전 눈앞에 훤히 보여요. 훤히 보여서 제일 목표는 당연히 이낙연 심판에서 제가 당선되는 거지만은 혹시 그게 어렵더라도 제가 예상한 성과는 충분히 얻어내서 우리 보수가 다시 원칙과 신념과 탄핵 무효의 깃발 들고 다시 뭉치게 하고 우리 당이 TK 영역에서 압승할 수 있는데 제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출마 선언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친박신당 대변인 박건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공천과 관련한 입장. 국민 여러분,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이 각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 3년 동안 깊어져온 경제 불안과 안보 불안, 게다가 무한폐령 발생 이후 중국의 소국 노릇에 휘말려 모든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거대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더해 이달 말 국회 개헌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로의 진입을 위한 기습 개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들의 안중에 여러분들의 안전보장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평안한 사회질서 유지는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국가를 공산주의로 전향하는 이념적 목적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1974년 자유월남의 정치적 상황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종교인, 언론인, 노조와 사회운동가들의 출판물과 집회를 통해 월남의 자유정신과 제도를 비난하며 민족 자존을 들어 미군 철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월남은 1년 후 공산화되었고 그 많은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직간접으로 베트콩의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풍정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기를 타개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이번 4.15 총선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런 처지를 잘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 거대 야당이 되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라는 호소문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보수가 한 마음으로 단합하여 현 정권의 미숙한 실정은 물론 악의적인 국가 파괴 행위를 막아내야 한다는 절절한 충심이었던 것입니다. 오죽 위급하다고 생각하시어 자신에 대한 탄핵의 잘잘못에 관한 논쟁을 지금은 덮어두고 우선 총선부터 이겨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손편지에 써서 보내셨겠습니까?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보수가 뭉쳐 제1야당이 되어야 개헌을 막고 정권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절규가 아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충심을 배신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인정할 수 없는 공천 시비 끝에 공관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고 공천을 무효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영입한다던 사람들로부터 거절도 당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심을 외면하였습니다. 누가 누구고 그 순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모를 공천자 명단을 놓고 자존질환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수당을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자를 공천하고 경력이 모호한 사람을 편안한 지역에 공천하면서 박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배척했습니다. 비례대표의 의무를 무시한 공천에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물갈이를 한다는 말은 내 멋대로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들이 무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피 끓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진심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공천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천, 막천만이 있었으며
국민 여러분들의 바램과 기대에는 자취조차 없었던 것이 이제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속고 태극기 국민들도 또 속았습니다. 친박신당은 지금부터 2016년의 그 추웠던 겨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부르짖으며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나섰던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다시 아스팔트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무너지는 나라를 세우는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대한민국 만세. 2020년 3월 17일 친박 신당 대표 홍문종. 친박 신당 최고위원 이규택입니다. 친박 신당은 지난 3월 14일 개헌저지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친박 신당은 오늘 집권 세력과 사기 탄핵 세력의 거대한 개헌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투쟁의 길에 나섭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좌파 정권을 연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집어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를 가기 위한 문재인 좌파 집권세력과 김무성 등 사기 탄핵 세력들이 대한민국 공산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국회 표결을 시도하는 국민개헌 발의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달 김무성 등 몇몇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발의한 국민개헌 발의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국회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에 개헌안 발의권을 돌려준다는 것이 저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이 음모가 성사되면 특정한 좌파 집단에 동원된 힘을 합법적으로 밀어 국가의 체제를 뒤바꾸려는 구태다적 발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어느 정치인이나 언론도 이를 보도하거나 그 배경과 전망에 대한 논평, 분석도 내놓지 않고 애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에 촛불 쿠데타가 그러했듯이 앞으로 좌파의 100만 촛불이 모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의 개헌이 시작됩니다. 촛불 개헌은 인민민주주의 개헌이자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제2의 국민에 대한 탄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음모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미래통합당의 사기 탄핵 세력이 합세해서 폭주의 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양손에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친박 신당이 인민민주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적인 저항, 자유 수호의 성전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미 집권 세력과 탄핵 세력들이 야합하여 제2의 탄핵 음모를 벌일 것을 우려해서 지난번에 보수가 뭉쳐 이들의 거대한 정치 음모를
저지할 것을 당부하신 옥중 서한을 발표하셨습니다. 우리 보수가 반드시 뭉쳐야만 하는 이유는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국정 실정을 바로잡고 탄핵 세력과 손잡고 벌이는 사회주의 개헌 음모를 반드시 저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박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혁명 동지 여러분, 태극기 혁명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개헌 저지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박신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악한 개헌 음모를 분쇄하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며 마침내 불법 인신구금 1081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을 옥중에서 기필코 구출하기 위해서 개헌 저지 투쟁 국가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해차게 개헌 저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난국을 극복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에 남는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제2의 탄핵, 또 다른 촛불 쿠데타에는 속절없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일어나 태극기를 들고 앞으로 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를 던져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스러운 개헌 저지 투쟁은 결코 외로운 투쟁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모두 한 몸이 되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개헌 저지 대장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면서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17일 친박신당 대표 국회의원 홍문종의 당원일동. 보수 우파라고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달겨들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63명의 그 사탄파들이 탄핵에 동조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듯이 결국은 개헌을 또 그 김무성을 비롯한 이른바 미통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역을 하겠다는 건데 너무 통탄한 로봇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통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보수 우파 적자로서의 미통당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번에 그 미래한국당 공천하는 걸 보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이중대임을 본인들이 만천하에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고, 결국은 보수 우파의 적자 세력은 우리 친박신당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그 공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보수 우익 인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한민국의 어떤 세력들이 지금 그 미래한국당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는가를 낱낱하고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공천이었고, 사천이었고, 그리고 보수 우파이기를 포기한 공천이었다는 걸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미래한국당이나 미통당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을 그래도 이른바 친박 세력이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번 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진정한 보수우파, 친박신당과 같은 든든한
보수 우파의 적통을 이용하는 그런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또 대통령 석방,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 축출하고 보수 우파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으로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하여간 개헌하겠다고 같이 달라붙어서 하는 세력은 탄핵 세력이나 똑같은 거고 옛날 63명의 사탄파나 똑같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민주당이 이중대응을 확인하는 그런 공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친박신당, 보수우파 정당, 친박신당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이번 4.15 총선에 여러분의 힘을 결집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친박신당은 그러면 그거 언제쯤 윤곽이 나옵니까? 뭐가요? 우리의 그 공천이라든지 인재 영입이라든지 그런 지금 것들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답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공천 전국이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TK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제 곧 개봉박대입니다.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전직 의원들 또 보수 인사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가 없어서 이름은 밝혀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확장이라든지 선거연대 뭐 선거연대는 뭐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적으로 또 우리 정책과 이념이 같은 정당들이라면 뭐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차피 보수도 뭐 여러 보수가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축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데는 힘을 합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일전에 정강훈 목사님한테 러브콜이 왔다고 하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뭐 우리하고 생각이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뭐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기독 자유라는 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일반 정당으로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정당이고 또 보수파의 정당이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기독자유당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저희가 가서 거기하고 합당하고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비례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그 의미 없는 애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기 저 강남갑에서 저기 지금 태영호 막아야 돼요. 태영호 지금 태영호 그거 못 막으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강남 막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제는 위통당과 미양국당 이제 완전 다 잊어버리세요. 저거는 뭐 문재인보다도 더 한심한 단이고 더 위험한 자들이 됐어요 지금. 우원재는 그 사탄파예요. 저도 잘 아는데 사탄파예요 우원재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